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그 국내에서는 캐파가 작지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위상이 이제 높습니다.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수출 여력 혹은 이제 영속성의 이제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메이저 말씀드렸던 AP, LG, 코스맥스, 콜바 그리고 연우 그리고 펌텍코리아였죠. 네. 까지 이제 요거 외에 뭐 그 기타 등등의 어떤 그 이제 화장품 회사들은 그러니까 중국향의 수출 규모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굉장히 의존적이었는데 좀 다각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을 빼놓고서는 화장품의 수출을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정책 변화 이런 부분을 조금 살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중소형 화장품 회사일수록 네.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네. 더더욱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풀리면 네. 뭐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리스크도 큰 만큼 또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풀리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네.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좋은 거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힘들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보다는 브랜드가 좀 중요해요. 네. 그래서 화장품 기술은 사실 지금 현재가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효능 효과가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효능 효과라고 얘기하면 그렇고요. 하여튼 경미한 경미한 작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기술보다는 브랜드의 가치가 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저가보다는 고가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약간 신미한적인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고가가 좀 유리하고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는 회사를 좀 주목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 화장품도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통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여행객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면세점에서 누가 얼마나 사가는지 이런 그리고 BTS가 어디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지, 어느 광고를 땄는지 이런 유통, 여행, 면세, 또 엔터의 섹터와 함께 확인하는 그 버릇을 들이시면 좀 더 거시적으로 혹은 이제 큰 눈으로 좀 시장을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부자재에서는 친환경이나 리사이클, 업사이클에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게 지금은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가이드가 플라스틱을 줄이자라고 하는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부자재 업체를 찾으시는 것도 이제 좀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근접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중국과 한국은 코로나를 조금 먼저 극복을 했는데, 뭐 요즘은 또 좀 틀립니다만은, 그래서 중국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제 보시고, 또 이제 늘어나고 잘 될 거라는 시각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진핑이 한번 한국에 와줬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붐업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1년 내도록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중국 말고는 이게 교역이 조금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중국에 더 의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이라고 괜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료 같은 것들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재료의 가격이 좀 들쑥날쑥 하거나 좀 딜리버리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이 뭐 앞으로 얘기를 하나 뒤로 얘기를 하나 중국을 좀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떼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화장품 섹터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화장품은 2015년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한 4년, 5년간 하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좀 상관이 있었지만 중국이 열리는 조짐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은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다시 주저앉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백신도 나왔으니 그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상황에서 다시 중국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저점으로 보고 좀
종목들을 공부를 해놓을 필요도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네. 결론을 얻었는데 네.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맞으시는데 아까 네. 말미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 저가 중국향을 앞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저가보다는 고가를 조금 공략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브랜드 이미지와 이제 이런 고가를 공략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역시 그 LG 생활건강이 그래도 가장 저력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후 이후에 숨 브랜드 아시죠? 예, 숨 아니, 브랜드. 몰라요, 저는. 네. 네, 후 브랜드 밑에 그 숨 브랜드가 그래요? 있어요. 예, 이제 숨 브랜드도 안정적으로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당분간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문이 네. 있는데 AP의 설화수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의 어떤 위상은 어떤가요? 얼마 전에 그 쌍식절이죠. 네네. 그걸双十이라고 하나요? 예, 이제 그때 그 설화수가 판매 8위 정도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후가 4위인가 5위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설화수도 물론 그 중국 내에서 뭐 이런 인지도가 있는 저기로 되어는 있지만은 네. 어쨌든 후에는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예, 네. 이제 그 대체 그 뒤에 어떤 대체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요. 후속 어떤 상품이 네. 준비되어 있지, 준비를 하고 있겠죠. 우리가 있습니다. 모르겠죠. 네네네. 그 AP 그래도 저력 있는 회사예요. 그럼요. 네네. 사실 업계에서는 네. LG 생활건강보다는 AP를 조금 더 인정해주는 분위기 아닌가요? 네. 화장품으로서는 하여튼 그 메인이다. AP가 일적인 면에서도 사실 이제 같이 일을 해보면 AP가 굉장히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덩치가 크고 하다 보니까 조금 경직된 좀 이런 거는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AP가 그래도 저력은 있죠. 네, 저력은 근데 이제 있죠. 주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사실은 저 업계 안에서 몇 년 전만 해도 LG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클 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럼요. 알았으면 저 부자 될게 지금 그렇게 저기 할 때 저희 사지도 않았어. 근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식 투자에는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 화장품으로 돈 못 벌었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화장품 섹터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몇 회에 나눠서 나갈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와서 설명을 해주신 우리 게스트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